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신경계통의 발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신경, 즉 배아에서 신경이 처음 생겨날 때는 이렇게 넓적한 형태입니다. 예, 우리가 신경판, 뉴럴 플레이트라고 불러요. 예, 이렇게 납작하니까 플레이트가 되겠죠. 신경판이 되고요. 이게 이렇게 움푹 들어갑니다. 이렇게 움푹 들어갑니다. 지금 이 그림처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오목하게 된 이 형태를 우리가 신경고랑이라고 합니다. 뉴럴 그루브라고 부릅니다. 이게 조금 더 이제 말려요. 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폴딩이 됩니다. 접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 신경주름, 뉴럴 폴드라고 부릅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접히다 만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완전한 기둥, 완전한 관 모양을 형성하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신경관, 뉴럴 튜브라고 부릅니다. 다만 이런 형태들이 이제 뇌냐 척수냐에 따라서 뇌는 굉장히 커지죠. 예,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척수는 작은데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주목해야 될 점은 이렇게 만나서 되기 때문에 이게 가운데 뭐가 있어요?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이 관도 굉장히 커져요. 이게 뭐예요? 예, 뇌실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공간, 뇌실이 되는 거고요. 척수에서도 우리 센트럴 캐널 있죠? 예, 척수에서는 굉장히 이게 작은 형태로 유지됩니다. 크든 작든 형태가 어떻든 간에 가운데 빈 공간이 있다. 실제로 여기에 뇌척수액이 흐르죠. 예, 이러한 발생 과정 때문에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정리하면 이것이 지금 이 판 형태에 있다가 오목하게 들어와서 안쪽으로 쏙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가장 바깥쪽, 즉 외배엽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피부처럼 바깥쪽에 있는 것이 안으로 쏙 들어와서 신경은 전체적으로 외배엽이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좀 다른 그림인데요. 이것은 이제 옆의 모습, 즉 단면도와 위에서 본 모습을 동시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경판, 신경고랑 이렇게 오목하게, 그 다음에 완전히 말리면서 신경관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막히고요. 그래서 앞쪽 덜 막힌 부분, 뒤쪽 덜 막힌 부분에서 우리가 전신경공, 후신경공 이렇게 또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가운데 관이 있는 형태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이걸 동영상으로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이게 굉장히 짧으니까 한번 잘 보세요. 예. 오, 마치 무슨 송편 말리듯이 말리죠? 예. 이게 바깥쪽이 이렇게 폴딩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예, 이렇게 쭉 말리면서 만나서 가운데 관의 형태가 남아있겠죠. 예, 또 다른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좀 비슷한데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쭉 말려서 좀 희미하긴 한데요. 이렇게 만나는 지금 이 부분 그죠? 네, 이쪽 말리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예, 지금 이쪽이 쭉 말렸어요. 펴져 있다가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네, 신경이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관을 이뤘습니다. 그죠? 이렇게 와서 관을 이뤘어요. 그런데 그냥 이게 단순하게 원기둥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독특하게 다이아몬드 형태예요. 보시면 다이아몬드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아몬드라고 했을 때 요 부분 있겠죠? 이 양옆 부분. 뭐 물론 위아래도 이렇게 다이아몬드니까 총 4개의 각이 있겠지만 이 각 쪽으로 있는 것 우리가 이것을 서커스 리미탄스 경계고랑이라고 불러요. 예, 아주 중요한 용어예요. 우리가 뭐 SL 약어로 쓰기도 하지만 어쨌든 서커스 리미탄스라고 부르는 경계고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왜 경계고랑일까요? 예, 실제로 이 경계고랑을 중심으로 이 등 쪽이냐 이 배 쪽이냐에 따라서 굉장한 기능이 나뉩니다. 예, 배 쪽은 보통 우리가 이제 바닥판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근데 어떤 기능을 해요? 예, 운동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운동신경이니까 밖으로 빠져나오겠죠. 위에서부터 나와야 되니까 근육 쪽으로.
반면 그 위쪽은 뭡니까? 예, 우리가 날개판이라고 불러요. 예. 왜 날개판이라고 부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가 뭐 새가 날개 달 때 위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날개판으로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예, 알라 플레이트라고 불러요. 예, 여기 바닥판은 예, 베이살 플레이트라고 하고요. 우리가 알라 요게 이제 날개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예요? 감각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가 안으로 들어가겠죠. 어떤 외부의 감각들이 뇌로 들어가야 되니까 예, 이렇게 해서 되고요. 뭐 등 쪽에 이 오목한 부분, 배 쪽에 오목한 부분에 각각 등 쪽구랑 배 쪽구랑이라고 한다. 예, 어쨌든 이 양쪽의 경계구랑을 중심으로 등 쪽의 날개판은 감각, 아래쪽 바닥판은 운동을 담당하는 벌써부터 이 태아 이 생성될 때부터 배 쪽, 앞쪽은 운동, 등 쪽, 뒤쪽은 감각 이렇게 구분이 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도 어때요? 예, 이 배 쪽으로 운동이 나오고요. 예, 등 쪽으로 감각 신경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뇌 부분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뇌. 자, 뇌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예, 중추신경계통이요. 자, 먼저 가장 우리가 1차 뇌세포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예, 굉장히 어릴 때 뇌. 어릴 때 정도가 아니고요. 5주차 뭐 이러니까 굉장히 뭐 수정되고 얼마 안 돼서의 뇌예요. 그러니까 뇌가 굉장히 빨리 생기는 거죠. 예, 그때 뇌인데요. 그때는 이렇게 단순하게 3개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뇌, 중간뇌, 마름뇌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센세팔론, 예, 메센세팔론, 네, 롬벤세팔론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 프로는 뭐예요? 예, 앞쪽이라는 뜻이고요. 이 메슨, 이 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롬벤, 롬보이드,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마름모, 다이아몬드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엔세팔론이라고 되어 있죠. 엔세팔론. 이 세파는 머리란 뜻이에요. N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거죠. 우리 머리 안에 있는 게 뇌가 되겠죠. 그래서 엔세팔론은 뇌를 의미합니다. 예, 이 세 개의 1차 뇌세포에 구성하는 이 세 개의 뇌가 계속 이제 발전할 텐데 먼저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중간뇌는 계속 유지가 돼요. 계속 그대로 가고 이 앞뇌와 마름뇌만 이렇게 분화를 합니다. 즉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죠. 세분화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이제 좀 더 뭔가 발달했죠? 이게 2차 뇌세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지만 불과 2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7주 정도에 해당하는 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뇌가 뭐예요? 예, 끝뇌와 사이뇌로 구분이 됐고요. 중간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왔고, 예, 이 마름뇌는 예, 숨뇌와 소뇌. 물론 이제 소뇌 바로 앞쪽에 뭐가 있습니까? 예, 다리뇌가 있죠. 다리뇌. 예, 폰스라고 부르는 예, 다리뇌가 있습니다. 예, 요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마름뇌는 뭐예요? 다리뇌, 소뇌, 예, 숨뇌가 되는 거고요. 이 앞뇌는 끝뇌, 그 다음에 사이뇌가 됩니다. 이 끝뇌는 우리가 텔렌세팔론이라고 불러요. 이 텔레, 우리 텔레폰이라고 하죠. 예, 멀리, 예, 끝에 있다. 예, 끝뇌가 되겠고요. 예, 우리가 디엔세팔론은 뭐냐면 D죠, D. 그러니까 D가 2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2개 사이에 있다. 양쪽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뇌는 세레벨룸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대뇌는 세레브룸이라고 부르죠. 이 벨룸, L 이런 게 붙으면 작다란 뜻이 됩니다. 그 다음 이 숨뇌는 마이엘렌세팔론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 마이엘린은 뭔가 이제 우리 척수를 사실 의미하긴 합니다. 예, 네, 어쨌든 이때는 이렇게 부르고요. 근데 이 뇌의 이 소포들이 커질 때 이 겉에만 커지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가운데는 관이 지나가요. 근데 이 뇌들이 커지다 보니까 이 관도 넓어져요. 이 공간도. 그죠? 예, 그래서 뇌실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뇌에는 가쪽 뇌실이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같이 생기는 거죠. 예. 그다음에 요 만나는 요 지점이 뇌실 사이 구멍이 되겠고, 그 다음 이 사이뇌 사이, 시상 사이를 지나는 것이 예, 요 사이가 뭡니까? 셋째 뇌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좁게 이렇게 중간뇌를 지나는 게 중간뇌 수도관, 예, 또는 뭐 대뇌 수도관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 여기 뭡니까? 다리뇌, 그 다음에 숨뇌 요쪽 오면서 넓어져요.
이쪽이 사실 넓어지는 이유는 손해가 붙기 때문이에요. 뒤에. 예. 어쨌든 열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넷제넷이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요 밑으로 척수 쪽으로 좁게 내려가면서 중심관, 센트럴 캐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1차 뇌소포를 형성하는 뇌, 그죠? 그 다음에 2차 뇌소포를 형성하는 뇌,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좀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뇌소포는 이만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차 뇌소포와 2차 뇌소포가 꺾이죠. 꺾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더 구불구불하게. 그래서 여기가 3개였다면 여기는 총 5개가 그죠? 그런 형태로 구분이 되면서 점점 분화되고 성인의 뇌와 비슷한 형태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 표는요 굉장히 중요한 표입니다. 제가 방금 그림으로 설명한 것을 다시 표로 정리한 거예요. 특히 이쪽 보면 그 뇌에 각각 소속된 중요한 구조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 무엇보다도 신경관들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얼른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 1차 뇌세포는 앞뇌, 중간뇌, 마름뇌였죠. 자, 2차 뇌세포는 그대로 중간뇌는 그대로 가고요. 자, 앞뇌가 뭘로 됐어요? 끝뇌와 사이뇌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마름뇌는 다시 뒤뇌와 숨뇌로 되는데요. 제가 아까는 그냥 바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 마름뇌는 뒤뇌와 숨뇌로 먼저 구분이 돼요. 우리 앞에 그림에는 바로 뭐 소뇌가 나왔는데 뒤뇌, 메텐세팔론으로 먼저 구분이 되고요. 이 뒤뇌가 나중에 더 성장을 해서 소뇌와 다리뇌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2차 뇌세포는 끝뇌, 사이뇌, 중간뇌, 뒤뇌, 숨뇌로 구분이 되고요. 이 뒤뇌가 다시 소뇌와 다리뇌가 된다는 거. 앞부분에서 그림에서는 제가 이 부분을 좀 생략했는데요. 이 부분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굉장히 이제 단순화시킨 모식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라미나 터미널리스라는 게 있어요. 우리 뭐 밑에 써있네요. L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딱 고정돼 있어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그래서 처음에 이런 긴 뭐 원기둥 형태의 어떤 그런 형태가 점점 이렇게 발달하는 건데, 그죠?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 풍선, 토끼 풍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정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어느 부분은 안 커지고 나머지 부분이 커지는 것처럼, 그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용어는 다 봤기 때문에 형태만 보자면 이런 식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뇌를 연결해주는 뭐 뇌들보랄지 뭐 그런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발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알라파트가 있었고요. 그죠? 날개판, 그 다음에 베이살 플레이트, 바닥판이 있었는데요. 여기 기억나시나요? 경계고랑이라고 불렀던. 자,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때요? 자, 아까 알라파트는 감각 쪽이었죠.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이쪽 보니까 어때요? 감각 쪽입니다. 그죠? 에퍼런트가 되겠습니다. 에퍼런트 들어오는 게 되겠고요. 이퍼런트, E로 끝나는 이 부분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눴을 때 이퍼런트가 운동이에요. 운동. 원심성이라고 하고 구심성. 이게 감각이 되겠죠. 감각.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 쪽은 감각, 그죠? 에퍼런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운동, 이퍼런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 이게 바깥쪽으로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뇌줄기, 다리뇌, 그 다음에 숨뇌 이쪽에서 이렇게 벌어져요. 열려요. 손해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열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등 쪽이었던 것이 어때요? 가쪽으로 하겠죠. 이게 좀 더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조금 많이 이렇게 벌어진다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이니까 운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 양쪽으로 벌어진 이 부분은 뭐가 되겠어요? 원래는 등 쪽이었는데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감각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뇌줄기 볼 때 보면 가쪽이 감각이 많고 안쪽이 운동이 많습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그랬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뇌줄기에서 보면 이렇게 뭐 텍툼, 테그멘툼, 베이시스, 우리가 바닥판, 그 다음 뒷판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천장판이라고 불러요. 예, 텍툼, 테그멘툼, 베이시스 이렇게 부르는데 마치 여기 천장판 지붕 같죠? 그죠? 그 다음 뒷판은 우리 기둥이라고 보고 바닥판은 예, 말 그대로 바닥이죠. 아래쪽이죠. 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배 쪽, 예, 여기는 예, 등 쪽이 되겠습니다. 예. 특히 뇌줄기 같은 데에서는 이게 굉장히 잘 구분이 되어 있고, 그럼 이 기둥 사이에 이 공간은 뭡니까? 예, 이 공간은 예, 신경관, 뇌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그림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볼 그림인데요. 예, 이거예요. 지금 바닥판, 뒷판, 그 다음에 천장판 예, 다 써있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아까 말한 그 사이에 흐르는 여기 신경관, 뇌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겠고 여기로 뇌척수액이 흘러가겠죠. 그래서 이 뒷판과 바닥 부분이 우리가 아까 봤던 예, 바닥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천장판이 예, 알라파트, 예, 날개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또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된다는 거. 뇌줄기 같은 데서는 나중에 뇌줄기 때 좀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요 표로 정리를 할 텐데 너무 어렵죠?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원리만 좀 이해하시라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우리 대표적으로 여기 선주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바닥핵이에요. 바닥핵.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금 세 개로 구분되어 있죠. 네오, 팔레오, 아키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 말로 하자면 새, 예, 새것. 그래서 신으로 우리 한자로는 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옛, 예, 옛이라고 부르고 이제 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라고 부르는 건 이제 원시라고 불러요. 원시. 예, 원시뇌, 옛뇌, 새뇌, 아키, 팔레오, 네오가 되겠고 한자로는 고뇌, 구뇌, 신뇌 이렇게 불렀어요. 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게 뭘까요? 원시, 옛, 새. 시간 순서라는 건 알겠죠? 그러면 우리 뇌가 뭐 원시뇌가 있고 옛뇌가 있고 새뇌가 있어서 점점점 뭐 이렇게 커가면서 이 나중에 생기는 걸까요? 예, 사실 그렇진 않고요. 이게 원시, 옛, 새라고 우리가 구분한 것은 원시 굉장히 하등한 동물 있죠? 예, 물고기나 뭐 이런 예, 하등한 동물에도 이 원시뇌는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뭐 양서류, 파충류 이렇게 올라가면 예, 옛뇌가 있고요. 이제 영장류로 올라오면서 이 새 뇌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진화론의 어떤 그 전제 하에서 이 원시뇌가 먼저 생기고 점점 나중에 생겼겠다라고 붙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바닥핵에도 이 세 개가 다 있어요. 그죠? 원시뇌, 옛뇌, 새뇌. 근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잘 구분된 데도 있고 잘 구분되지 않은 데도 있어요. 지금 바닥핵이랄지 그다음에 손해 이런 건 굉장히 잘 구분이 되어 있고요. 뭐 척수 이런 건 잘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대뇌다. 대뇌는 굉장히 발달했으니까 이 세 개 중에 세뇌일 거야. 신뇌일 거야. 즉 네오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뇌든 소뇌든 뭐 모든 뇌들이 다 원시뇌, 옛뇌, 새뇌 이 세 가지가 다 동시에 있습니다. 소뇌는 조금 대뇌보다는 하등하니까 얘는 원시뇌일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까 나눴던 것처럼 예, 세레벨룸도 굉장히 잘 나눠져 있어요. 예, 신, 구, 또 원시라고 써놨네요. 예, 고인데 이제 한자로 말하면 이렇게 되고 우리말로 하면 원시, 옛, 새가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개체 발달 과정이라고 우리가 제목이 돼 있죠. 이것이 어떤 이런 시기적인 그러니까 어떤 그 시기 이름은 시기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실제로도 기능과 관련이 있어요. 원시뇌는 어떤 기능이 있어요? 굉장히 말 그대로 원시적인 기능이에요. 어떤 균형이랄지 정말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에 반해서 요 위로 갈수록 즉 새로 가면 굉장히 고등한 사람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런
굉장히 고등한 어떤 역할들, 운동으로 치면 뭐 손가락 운동들,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표는 너무 어려우니까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방금 말한 이렇게 세 개의 과정과 그렇게 기능들이 다른 이 세 개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 구성되어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발생 부분 좀 어려웠는데요.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